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강대강 정면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격렬한 시위, 군 병력 투입 등에 대한 찬반론이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당들은 양육비는 연평균 24,000달러이며 매사추세츠, 뉴욕 등 5개 주는 3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인성 뇌질환 발병률 위험이 높아지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강대강 정면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장,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일터급습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도시들로 확산되자 미군 병력 동원이 증강될 조짐을 보이면서 곳곳의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 간 강대간 정면 충돌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이 밀릴 수 없는 투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미군 기지를 방문해 불법 외국인들의 침공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후퇴 없는 강공을 선언했습니다. And a national sovereignty carried out by rioters bearing foreign flags with the aim of continuing a foreign invasion of our country.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California may be first, but it clearly will not end here. Other states are next. Democracy is next. 이에 맞서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가 독재 대통령의 첫 타겟이 되었으나 다음은 여러분들의 주들 차례이며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결사항전을 다졌습니다. 둘째,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 건설, 육가공 업종 등에서 일터급식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에서는 CBP 차량을 타고 온 단속 요원들이 불법 취업자들로 보이는 노동자들을 추적해 40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네브라스카 육류 포장 공장에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7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이 이민 단속 차량에 올라타고 그 차량은 주행하려 시도하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최소 5곳의 세차장에도 일터급습이 단행됐습니다. 플로리다 텔라스의 학교시설 건설 현장과 뉴올리언스의 홍수방지 시설 공사 현장 등에도 일터급습이 펼쳐져 수십 명씩 체포됐습니다. 셋째,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시행된 로스앤젤레스의 항의 시위는 과격에서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시카고와 애틀랜타 등 주요 대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과격 시위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병력들을 다른 도시들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re are other riots in places whe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threatened, we would have the capability to surge National Guard there if necessary. I want to make sure that what has happened in California does not happen in Texas. 강경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의 그릭 에버트 주지사는 스스로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측에 빌미를 주고 있는 과격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법적 투쟁을 시작하며 사회 불안, 경제 타격을 겪는 미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도록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일어난 격렬한 항의 시위, 미군 병력 투입 등에 대한 찬반론이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론부터 찬반으로 반분됐고 시위에 대한 찬반과 군 병력 투입에 대한 여론도 거의 절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일터급습에 나서면서 LA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이에 국가방위군과 현역 해병까지 투입되는 초긴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민들의 시각과 입장도 반분돼 극도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캘리포니아 주민 200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1000명을 상대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마다 찬반론이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LA에서 시작되고 대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미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이 거의 반분돼 있습니다. LA 등의 항의 시위가 평화적 시위로 본다는 의견은 35%, 폭력적 시위라고 본 시각은 37%로 거의 같았습니다. 더욱이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찬성한다는 미국 여론은 39%, 반대한다는 의견은 40%로 찬반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둘째, 지역 경찰들의 대처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입장이 43%로 가장 많았고 너무 지나치다는 31%, 부족하다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찬성이 41%, 반대 4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 방위군 2,1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이번 주말 안에 현역 미 해병대 1개대대 700명을 진주시킵니다. 이어 주 방위군 병력을 2,000명 추가해 4,000명으로 배가시킬 방침입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한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해 지지한다는 미국민들의 여론은 37%로 줄어든 반면 반대한다는 여론은 52%로 높아졌습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여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으나 주 차원에서 폭력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고 병력 투입도 동의하지 않자 주지사 동의 없이 미군을 투입한 계기로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격렬해질 경우 LA 지역 이외에도 다른 대도시들에게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린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린 주 하원 의원은 버지니아 11 연방 의원 지역구에 한인 18%,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28%나 차지하고 있다며 한인들만 28일 민주당 경선에 많이 나온다면 이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아이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한인들의 친구였던 고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이 남겨놓은 연방 하원의원직에 젊은 한인 정치인을 대표하는 아이린 주 하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출정에 나섰습니다. 아이린 주 하원의원은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트럼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게 민주당 사명이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의 별세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린 주 하원의원은 특히 28일 실시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7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강점과 경험을 극대화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Are different because I think right now in DC we see so many leaders who are looking to figure out how to talk about the message the right way. How do we talk about immigration? How do we talk about healthcare? How do we talk about public education? And the reason that people don't know how to talk about it is because they've never lived those experiences. 아이린 후보는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을 가로막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면 이민자 자녀로서 젊지만 워싱턴 정치의 경험이 있는 자신이 어떤 이슈를 어떻게 제기해 싸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다른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린 주 하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워싱턴 정치 시스템을 잘 알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린 주 하원의원은 자신이 이민자 자녀로서 30대 젊은 정치인이자 여성으로 민주당부터 쇄신하고 트럼프와 맞서 싸워 미국의 방향을 바꿀 연방 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이린 후보는 현재 주 하원의원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선거전으로
6월 28일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버지니아 11 연방 하원 지역구에서 가가호호 방문해 자신을 알리고 전화와 문자 보내기, 디지털 선거 광고 등을 총동원해 짧지만 강한 선거전을 펴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코널리 의원이 세상을 떠나 9월 9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앞서 6월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는 아이린신 주하원의원과 헬스케어 창업자 댄리 등 한인 후보 2명을 포함해 7명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코널리 비서실장을 10년이나 역임하고 현재 슈퍼바이저로 있는 제임스 와킨스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37세로 버지니아 주하원의 재선의원인 아이린신 후보는 11지역구에서 경제적으로 적극 기여해온 한인들이 이번에는 한인을 실질적인 대표로 뽑아 연방의회에 보낼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하고 목소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서 꼭 참석해주시고 투표해주세요. 한인 커뮤니티만이라도 다 나왔으면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투표해주세요. 특히 이 지역구 유권자들 가운데 한인들이 18%, 아시아계 전체는 25%나 차지하고 있어 한인들만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아이리신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11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페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조기 투표할 수 있고 28일 토요일 본선거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카운티 청사와 각 지역 도서관 등 17곳의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당 드리는 양육비는 연평균 24,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하와이, 커네디컷, 뉴욕, 콜로라도 등 5개 주는 3만 달러 이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가 매년 오르면서 올해 현재 미 전국 연평균이 24,000달러나 되고 물가 비싼 대도시들이 있는 주들은 3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식품과 주거비, 차일드케어 보육비, 헬스케어 의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전국 평균으로 연간 24,000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주 지역은 3만 달러 안팎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주 지역은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로 연간 3만 6천 달러나 돼 전국 평균보다 12,000달러나 더 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연간 3만 9천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2위는 하와이로 3만 5천 달러로 조사됐고 3위는 커네디컷으로 3만 3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4위는 뉴욕과 콜로라도가 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만 보면 자녀 양육비가 3만 2천 달러로 주 평균보다 2천 달러 더 쓰고 있습니다. 6위 캘리포니아는 2만 9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자녀 양육비가 3만 9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산호세는 3만 8천 달러, 로스앤젤레스는 3만 1,500달러로 주 평균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 7위 서부 워싱턴주와 동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는 2만 8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자녀 양육비가 3만 4,500달러에 달해 주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는 공동 11호 2만 7천 달러이고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은 공동 18위로 자녀 양육비가 연간 2만 5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 일리노이,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은 공동 21위로 자녀 양육비가 전국 평균과 같은 2만 4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2만 달러,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2만 1,000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2만 2천 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남부지방의 미시시피는 1만 6천 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싼 자녀 양육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웃들인 아칸소,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캔사스, 켄터키 등은 모두 2만 달러 아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에 위치해 DNA를 보호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짧아지면서 세포 손상과 노화가 가속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하버드대 연구팀은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치매나 뇌졸중 등 노년기 뇌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텔로미어가 짧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에게서는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흰머리나 주름 외에도 우리 몸속 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서도 노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생물학적 구조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해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와 함께 점점 짧아지고 그만큼 세포 손상과 노화가 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크리스토퍼 앤더슨 교수 연구팀은 최근 미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 뉴럴로지를 통해 텔로미어 길이와 뇌질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의 참여자 35만 6천여 명, 평균 연령 56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혈구에서 측정한 텔로미어 길이와 생활 습관, 뇌질환 발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7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전체 참가자 중 약 2만 6천 명이 치매, 뇌졸중, 노년기 우울증 등 노화 관련 뇌질환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는데 텔로미어가 짧은 그룹은 긴 그룹에 비해 질환 발생 위험이 평균 11% 더 높았습니다. 치매는 19%, 노년기 우울증은 14%, 뇌졸중은 8% 각각 증가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그에 따라 뇌기능 저하나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생활 습관이 이 위험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뇌 건강 점수가 높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텔로미어가 짧더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절주하고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이들에게서는 뇌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신호가 존재하더라도 삶의 습관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겁니다. 특히 연구의 제1저자인 타마라 킴벌 박사는 과체중, 음주,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을 줄이는 것이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노화의 징후가 시작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서 당장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이 향후 노년기까지의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